자, 여러분들, 네, 자, 4부는 저와 함께 월요일 날 8시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오늘 어떻게 풀릴까요? 뭐 여러 가지 좀 준비한 소식들, 방금 제가 그 TV 코너에서도 한 코너 막 하고 왔는데 뭐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들 혹시 같이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복귀하시면서 지금 30분 정도 시간, 한 1분 미리 끝내주셔가지고 1분 정도 더 얘기를 섞을 수가 있게 됐네요. 감사드리고, 어쨌든 시장 변수로 한번 바로 가볼까요? 앞서서도 사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뭐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봐요. 지난주 우리 시장이 금요일날 미국 시장 오를 줄 알고 들빠졌다라는 개념도 있겠죠.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올 때는 미국이 그 전날 이제 엄청나게 올랐던 거에 대해서 한 3분의 1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은 그래도 뭐 코스닥 위주로 해서 강한 반등까지 나오면서 금요일날 플러스로 끝났기 때문에 얼굴 이게 웬 건가 싶었는데 뭐 그 증명이라도 하듯이 금요일날 미국장이 초반에는 조금 약했지만 후반 들어서는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한 2%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다 보니까 금요일날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상태에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뭐 주말 사이에도 보면은 지금 시장 변수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왼쪽에 있는 호재 쪽으로 본다 그러면 뭐 상호간세 유예가 어쨌든 지난주 주중반에 있었기 때문에 목요일과 같은 강한 반등이 나온 것이고 또 오늘 추가된 내용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 뭐 자국 IT 기업들 살리기라고 평가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어쨌든 애플의 뭐 상황이 좀 녹록치 않고 테슬라라든가 월마트 전부 다 중국 쪽의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그쪽에 그런 이제 무차별적인 엄청난 관세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뭐 기업들이 이제 못 배겨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뭐 애플 살리기라고 단적으로 볼 수 있겠죠. 스마트폰에 대한 뭐 상호간세, 뭐 유예라든가 면제. 이 면제라고 굳이 얘기를 안 합니다. 새벽에 트럼프가 한마디 했는데 이거 계속 면제되는 거 아니야. 잠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그 잠깐이 도대체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반도체에 대해서도 지금 약간 그 품목에 있어서 약간의 좀 뉘앙스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 반도체 칩도 그러니까 메모리 칩도 상호간세 면제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삼성전자 특히 스마트폰도 해당이 되니까 삼성전자도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오늘 밤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또 품목 그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가 뭔가 답을 내놓겠다고 한 것이 있어서 이게 뭐 하루 반짝했다가 또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는 이렇게 때릴 거다 이렇게 또 강하게 얘기를 하면 하루아침에 또 내일 아침 되면 또 우울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트럼프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했던 얘기를 보면 반도체 관세를 통해서 굉장히 이득을 얻겠다라고 얘기한 면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관세를 뭐 면제해 주거나 뭐 상당 기간 유예해 줌으로써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주말 사이에 나온 스마트폰이나 SSD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세와 함께 반도체도 무조건 면제가 되는 거야 이런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다소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호재라고 하면 뭐겠어요? 뭐 비슷한 거 가지고 이제 놀래지도 않는다 이런 거죠. 사실 관세가 125가 아니라 145라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어차피 어렵다. 50% 넘어가면 구매력 자체가 확 떨어져서 뭐 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중국이 이번에 보니까 뭐 주말 사이에 84%를 125%로 늘렸던데 84%일 땐 살 수 있었던 걸 125니까 못 사고 이런 것도 아닐 거예요. 어차피 중국 스스로가 얘기했듯이 그 이상 미국이 올려도 우린 신경 안 써 얘기하는 게 어차피 미국에서 얘기하는 145나 더 올려서 170이나 200으로 간들 어차피 어렵다. 뭐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로 좀 판가름이 나겠죠. 자, 뭐 호재라고 굳이 할 건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상호간세 90일 유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한시름 돌렸다. 그 기간 안에 이제 많은 국가들이 개별 협의를 해가지고 어쨌든 낮추는 결과들이 나오겠지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있는 거고요. 상호간세 품목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SSD, 일부 메모리 칩 같은 게 제외됐다 이래가지고 애플한테 엄청, 그러니까 금요일날 빅테크들 보면은 다들 그냥 강보합, 약보합 이렇게 교차하는 와중에 애플만 4%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살리기라는 게 일단 통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삼성도 약간 묻어가는 느낌이 있다 이런 관점인데 애플만큼 시원하게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또 어쨌든 악재는 미중 간에 좀 으르렁거리기만 하고 있지만 결코 통화는 안 하고 있는. 네. 어제 밤에 보니까 미국의 그 통상 장관인가 누가 그랬더라고요. 트럼프랑 시진핑하고 통화할 가능성 요새 근래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사실 이런 첨예한 이슈들이 부딪힐 때 누군가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가지고 먼저 손을 벌리든가 아니면 한풀 고개를 숙이고 수긍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 먼저 기울어야 이게 끝나는 게임인데 그럴 생각이 지금 서로 없잖아요. 자존심 싸움도 하고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힘자랑하는 걸 수도 있고 국채 팔면서 중국은 또 미국에 뭐라고 할까 쿠션을 좀 넣고 있기도 하고 너네 이렇게 하는데도 견딜 수 있냐 이렇게 그래서 트럼프가 못 견뎌서 일부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트럼프는 또 역시 또 남은 자존심이 또 엄청나니까 오늘 새벽 사이에 또 다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관세에 관련해서 이게 오해할까봐 그러는데 영속적으로 면제해 주는 거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지금 주말 사이에 나온 얘기들 보면은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약간 판정패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런 식으로 개길지는 몰랐다 이런 반응들이 의외로 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관세 이슈에 묻혀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지금 2주째 시행되고 있는 공매도 통해 가지고 10조 원 이상의 외국인 매도가 나와 있는데 사실 관세 이슈 때문에 묻혀 있죠. 계속 팔고 있다는 것도 사실 팩트인데 자 이런 얘기들까지 전해드리고요. 주간 증시는 당분간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지난주 월요일도 보면 오늘은 좀 다르겠지만 지난주 월요일 날 우려했던 대로 137이나 빠졌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140이 오르고 이렇게 변동이 큰 상황인데 이거를 장이 바닥 쳤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아니면 잠깐 오르다가 다시 내려 꽂을 것 같습니다. 물론 되게 중요한 시장의 뷰인데 어차피 뭐라고 해도 믿을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해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번 주에 시장이 또 100포인트쯤 마이너스 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들 여러분들이 있는 주식 정리하거나 줄이시거나 이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도 사실은 내가 내 주식 산 가격 오지 않으면 꼼짝마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생각들이실 거고 현금이 있다고 하면 오늘 뭔가 좀 오르는 거 단타라도 해가지고 치고서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들 요새 사실 시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아사리판 비슷하게 됐어요. 지수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낮은 포인트에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안전하게 변한다 이렇게 생각들이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야라고 해서 몸소 100% 이상을 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고요. 못 팔아서 못 나간다 이런 분들만 잔뜩 있는 거고 또 일부 현금이 다행스럽게 있는 분들은 많이 빠질 때 용케 사가지고 1박 2일, 2박 3일 이런 식으로 단기 수익 올리고 나오는 정도 아니면 당일에라도 그런 것들이 횡행하는 장세일 뿐이지 사실 지금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갑니다 이런 거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큰 변수들의 안정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이는 거고 여기 V자형 기대가 어렵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은 다른 것이 장이
뭐 계속 내려만 꽂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어차피 걸려서 일정 바닥 수준 치면은 거기서 또 몇 프로는 올라가기 마련이라서 전 이번 주가 일단 관세에 대한 폭탄적인 드랍 같은 게 좀 멈춰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한 주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V자형에 가까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난주 외부 유튜브 가서도 금요일날 저녁 때 나온 건데 자 공포 끝이다 두려워 말아라 바닥은 확인했다 이미 확인했다고까지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목은 맨날 이런 식으로 달아줍니다. 이러면 제가 뭐 완전히 바닥론을 외친 사람처럼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다행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댓글 보니까 네가 바닥을 어떻게 아냐 뭐 이러면서 비난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적어도 오늘 장세만 감안해 보면 지난 금요일 날 아침이 바닥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심스럽게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사실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 적어도 오늘 보면은 뭐 스마트폰 부분이 면제된 부분도 반갑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애플 쪽에 그 폴더블 OLED 폰 쪽에 단독 디스플레이가 납품하게 됐다 이런 뉴스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반가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내일 솔직히 기대 반 우려 반인데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가 과연 어떻게 될지 뭐 철강이나 자동차처럼 25% 그냥 때려 이렇게 될지 아니면 뭐 오늘 주말에 있었던 트럼프의 일부 품목에 대한 연장선 상에서 반도체도 잠깐은 유예해 줄게 이렇게 될지 사실 미국 기업들 생각해 보면 아마 트럼프도 생각하다 보면 야 이거 생각보다 신경질적이거나 이렇게 반응들이 너무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주춤되는 그런 반응들이 나올 거라고 보긴 하는데요. 워낙 또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될 테니까 하여튼 내일 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밤이죠. 트럼프가 공언한 게 14일 그러니까 오늘 밤이네요. 제가 시간을 잘못 알았네요. 오늘 밤 14일 날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 이제 미국의 14일 출발이니까 오늘 밤 늦게 정도쯤에 아무래도 트럼프가 생각하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안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장은 끝나야 나오는 얘기니까요. 결국 우리나라 장이 내일 어떤 뉴스를 받아들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는 중요하니까요. 자 이번 주 우리 시장의 체크 포인트는 계속 상호 관세 관련된 이제 미국과 뭐 여러 나라 간의 다자 협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통상교섭 본부장이 가서 뭐 몇 주 일정으로라도 미국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죠. 상호 관세가 어떤 식으로든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당위성을 갖고서 접근을 하는 거고, 또 그거에 걸맞게 얼마 전에 트럼프랑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 대로 뭐 LNG라든가 조선에 대한 미국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우리나라 기여 부분, 무역 수지를 좀 줄이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제안을 하면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철폐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관세를 좀 크게 낮출 수 있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당연히 FTA 정도 지금 현 수준 유지되는 게 제일 좋겠죠. 뭐 더 깎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도 원래 큰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트럼프나 그 일당들이 귀를 막고 들으면 사실 할 말이 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25%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벙찌는 숫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을 뭐 다 합쳐가지고 50%인데 반만 반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50%라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뭐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우리 스스로 셈법을 해보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수치인데 저거의 반을 잘라서 25%라고 매겨진 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절대적인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지금 오히려 이제 따져보면 인접 나라들 비롯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보다 최소한 좀 낮게 형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당위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아마 이번 주에 추경이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지난 이제 산불도 크게 났고 했기 때문에 겸사겸사 추경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는 거고 10조 정도 내라고 정부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좀 크게 하는 게 더 좋겠다고 보지만 오늘 보면 세수 펑크 얘기도 많이 나와서 이게 뭐 추경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게 되면 결국은 소방 쪽과 관련된 또 재건, 우리도 재건이죠. 그 불난데 새로 모듈러 주택이라도 빨리 좀 공급을 하고 또 원래대로 또 어떤 보관하거나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지난주 금요일자 기준으로 이제 대선 후보가 여당만 한 20명이다 이랬는데 주말 사이에 한 두어 명 또 불출마 선언도 하고 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또 출마 선언도 하고 이래가지고 큰 숫자에서는 크게 변함이 없을 거예요. 한 15명에서 20명 거의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고 이 중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 초반까지 4명 정도 압축한 다음에 이제 4명 갖고 본선 치러가지고 그러니까 결선 치러가지고 아마 한 명을 정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뭐 야당 쪽은 지금 뭐 선두가 딱 있기 때문에 그냥 정책주 같은 것들이 마구잡이로 나오는데 여당 쪽에서는 좀 정책을 구상한다기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지금 인기 투표하면서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데 공교롭게 지난 주말에 사퇴를 한 불출마 선언을 한 2사람이 꽤 흥행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흥행에 좀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왜냐하면 후보도 마땅치 않고 당 지지율도 낮으면 어떤 파격적인 레이스라든가 이슈가 양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듣보잡 한 10명 있고 잘 모르겠고 이런 상황들이 되면 이게 흥행이 되겠느냐라는 이건 이제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증시 쪽으로 봐도 그래요. 흥행이 돼야 관련돼서 이슈들이 만들어지는데 흥행이 안 되면 또 그만큼 일방적으로 쏠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일정들이 이번 주에도 널리 좀 영향이 있고 우리 목요일쯤에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죠. 뭐 대부분 지금 동결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습적인 뭐 하향 의견도 일부는 있더라고요. 아주 조금 아마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주도 섹터는 저는 AI라고 다시 AI 어게인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난주 후반에 보면은 동물 실험 대신에 AI로 대신해라 이런 FDA 추진 얘기도 나왔었고 AI 휴머노이드의 그 뇌를 만든다 28년까지 그래서 뭐 한 1조 원 투입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뭐 야당 중심이긴 한데 AI 강국위원회 같은 거 설치했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 뭐 한 10여 개 정도가 지난주 굉장히 셌었고 무엇보다 전 국민 뭐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의 놀이터라고 할까요? 지브리의 뭐 푸사 전환 이런 것들이 뭐 아직도 유행을 타고 있으면서 AI가 간혹 이제 의심을 받죠. 저거 투자만 해갖고서 뭐 어떤 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의심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AI는 계속 진화하고 있고 또 산업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무엇보다도 아침에 제 수익 플러스 코너에서도 이슈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대놓고 뭐 공중파 그런 저 케이블 방송으로 나갈 때는 뭐 대선 재료다 이래갖고 얘기 드리진 못해요. 근데 그냥 되둘러서 좀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여기 방송에서는 유튜브에서는 어쨌든 이 팩트죠. 뭐 팩트 자체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라는 거죠. 뭐 이게 대선 이슈니까 뭐 언급을 자제하자 이런 개념보다도 시장에 분명히 큰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등장을 했으니까 곧대로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단발성이냐? 오늘 아침에 되게 셀 애들이 이쪽에서 뭐 5개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오늘만 셀 거냐 아니면 내일도 셀 거냐 아니면 오늘 내일 중에 셌다가 다시 밀렸다가 또 AI는 또 언급이 될 거냐 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저는 한 3번째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오늘 내일까지는 좀 세고 또 다른
대선 공약이나 정책들이 많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럼 계속 엎어 이렇게 덮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AI는 뭐 야든 여든 뭐 중요한 공약으로 선점하겠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 섹터죠. AI는 어쨌든 고도화가 필요하고 뭐 이전 정권이든 지금 새로 맡게 될 정권이든 AI라는 거가 꼭 필요한 뭐 정책적인 어떤 도구라든가 뭐 미래 지향점 이런 식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LNG.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미국 상공회의소 뭐 포럼이 있어요. 예, 암참이라고 미국 기업의 우리나라 이제 상공회의소 그 연합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에너지 협력 포럼을 하는데 이게 어떤 뉴스 보면은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제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또 온다는 얘기도 있고 어디에서는 영상 메시지로 축사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도대체 어느 버전이 맞는지 내가 알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 뭐 등장을 어떤 식으로든 한다 이 얘기고요.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 또 한번 독려를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관세 이슈에서 우리나라가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건 뭐 섹터로 보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조선하고 LNG랑 방산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뭐 방산이 취약하다는 의미는 아니죠. 예. 뭐 LNG라든가 뭐 조선에 있어서는 뭐 그것들을 건설하고 뭐 짓고 만들고 이러는데 좀 인프라라든가 기술력이 딸린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뭐 방산을 굳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못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 뭐 포탄이라든가 아니면 뭐 역시 이제 군함 건조 이런 쪽도 결국 조선과 방산의 만남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본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특히 그리고 이제 뭐 유럽에 대해서 그 방위비 부담을 계속 그 트럼프가 주장을 하다 보니까 물론 뭐 유럽 중심의 재무장론이 중심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K9 뭐 자주포라든가 K2 전차에 대한 추가 수주라든가 계약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어쨌든 긴장감이 즉 뭐 방위비 뭐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나라들에서 뭐 가성비라든가 적시에 공급하는 뭐 여러 가지 장점을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계약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사실이니까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LNG도 결국은 앞으로 한 두세 달 미국과의 상호간세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의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 도와줄 테니까 상호간세 깎아줘 이런 식으로 빠터할 수 있는 내고할 수 있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참여할 것 같은 신용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거에 따른 뭐 스틸 강관, 조선 기자재 이런 것들의 흐름들이 간헐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겠죠. 일단 참여한다 그러면 나중에 정산해서 진짜 꽤 참여를 해서 돈을 벌었느냐 이런 것과는 그건 나중에 이제 따져볼 문제고 지금은 일단 참여한다 자체에 방점을 두고 종목들이 올라가니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우리 수익 플러스 코너에서 비만약 얘기를 드렸는데 와 금요일에 장중에 엄청 셌어요, 그죠? 예, 비만약 뭐 펩트론은 비만보다는 AACR의 그 뭐 포스터라든가 이런 거 ADC 관련해서 뭐 관련된 자료를 낸다 이러면서 좀 돋보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펩트론이 상가니까 뭐 인벤티지 랩도 한 19%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블루엠텍도 10여 % 올라가고 비만주들이 그냥 따라서 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주말엔 좀 춥고 비바람도 심하고 눈도 내리고 그랬지만 어쨌든 따뜻한 계절이 다가오니까 비만약의 수요가 많아지는 이제 성수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만약의 뭐 관점에서 보면은 유리하게 일단 시즌 날씨가 좀 풀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뭐 지금은 이제 장기 지속형 또는 경구용 먹는 거 아니면 붙이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제형의 확대 이런 것들로 관련주들이 좀 주목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조선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트럼프 자체가 외국에서도 배 사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행정명령에 뭐 미국 조선을 재건한다 이런 식으로 행정명령에 서명도 했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말고는 뭐가 대상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K조선 업체들 일단 초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드리고요. 그리고 단독 뉴스 나온 거 보면은 요거는 지난주 거네. 요건 빼고요. 자, 이번 주는 아니지만 다음 주에 그 AACR 방금 펩트론 이슈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그 미국 아마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한 6-7개 있거든요.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참신한 느낌들이 드는 회사들 일부 강세가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판단드리고, 그리고 단독 뉴스도 뭐 한 3-4개쯤 제가 찾아보긴 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가장 합리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현대차의 오랜 협업 관계에 있는 그 슈어소프트. 요게 그래도 몇 년 동안 계속 매출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뭐 현대 기아차도 결국 뭐 웨이모라든가 이런 데랑 해서 자율주행을 뭐 꽤 이제 선도하려고 하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이제 소프트웨어 검증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근데 오랫동안 협업도 했고 또 원전이나 방산 쪽에도 저런 소프트웨어 검증 수요가 꽤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괜찮은 종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크게는 전 3구분이라고 보는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지렛대로 삼아야 될 섹터는 LNG와 조선과 방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특히 중국의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에 따른 효과, 롯데관광개발이나 글로벌 텍스프리 정도로 포함되는 실적주들, 또 그리고 일자리라든가 저출산 외에도 뭐 지난주에 CCUS라든가 K컬처까지 공약과 관련된 일정들이 계속 앞으로 집중해서 많이 나올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뭐 그런 중앙당 같은데 공약 개발이거나 이런 거 담당하는 사람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뭐 하나 던지지 않겠어요? 저는 뭐 엊그저께 8.15 가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K컬처 같은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것 같은 쪽에 그런 전략사업 지정이라든가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결국 B2C,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혜택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섹터나 이슈나 업종에 대해서 뭐 우리가 먼저 앞장선다라는 그런 이제 공약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 개쯤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 제 생각엔 화장품이나 K미용 이런 것도 분명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K컬처에 약간 묻어서 나오기도 했지만 뭐 게임에 대한 부분들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추가적으로 단독으로. 왜냐하면 게임이나 뭐 미용 이런 거 우리나라 강점이기도 한데 이걸 이제 전략 사업으로 키우겠다 뭐 이런 얘기 모양 막 던지면 되죠 시장에. 뭘 못 던져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던지면 시장에서는 반응이 또 나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중국 관련해서는 어쨌든 5월달 한알령 얘기도 나오고 뭐 어제 밤 기사 보니까 하이난에서 12일, 13일 뭐 무슨 페스티벌 같은 것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트로트 가수 중에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가서 뭐 공연도 했다 그래갖고 몇 년 만에 한알령이 제대로 좀 풀리는구나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알령 해제 관련된 이슈들이 어쨌든 현재 살아 있고 뭐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미국하고 맞서면서 상대적으로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약간 회유, 뭐 그런 관점에서 뭔가 좀 부드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 관련된 산업이나 이런 쪽에는 뭐 잠깐이 될지 아니면 뭐 속임수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뭐 조금 괜찮아지는 시기를 맞았다 이런 관점에서 관련주들 뭐 가뜩이나 요새 좋잖아요. 뭐 화장품이나 엔터라든가 뭐 제가 쌈지엔터 같은 거 매우 많이 말씀을 드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 크랩톤도 좋고요. 크랩톤은 오늘 엔비디아랑 같이 휴머노이드 뭐 개발한다 이런 이슈로 엔비디아 그 젠슨왕과 뭐 사진 찍은 거 주말에 나오던데 오늘 크랩톤만 하더라도 오늘 상당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엔비디아랑 나란히 젠슨왕과 사진 찍은 거 그 한 장만으로도 제 생각에 한 5%에서 10% 이상 가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야. 네. 뭐 말에 어감상 좀 차이가 있긴 하네요. 뭐 여당 야당 그런 차이 미세하게 달리 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상황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29분까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5부, 6부까지, 7부까지 펼쳐지는 나머지 시간에도 집중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굿모닝 작전 월요일 날 4부 순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좀 자신감 있게 화이팅 하시기도 좋을 시기일 것 같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주목하시면서 좋은 성과 올리신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오후 대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